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톡스타 진행의 김민재입니다. 저희 톡스타는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밤 8시부터 9시까지 생방송으로 이 시간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 주식과 또 다양한 투자에 대한 궁금증들 모두 해결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속 시원한 해답을 찾아보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 좀 저점이니까 지금부터 종목들을 담아둬야 한다라는 말들 많이 들으실 텐데요. 그중에서도 또 저평가주로 어떤 종목들을 발굴을 해내야 하는지 많은 궁금증들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스타분들과 함께 어떤 질문이든지 풀어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전화와 문자 그리고 톡스타로 참여 방법 열어두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02-3153-2611번 또는 2612번 통해서 연락 주시고요. 문자 상담은 샵 0082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자와는 별개로 무료로 종목 신청하실 수 있는 스타들의 톡스타 홈페이지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검색창에 톡스타라고 검색하신 후에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원하시는 스타분의 톡방에 입장하시면 저희가 또 실시간으로 무료 접수 받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는 스타들의 톡방도 많이들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역시나 스타분들의 추천 종목들은 준비를 해뒀습니다. 끝까지 톡스타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추천주까지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7월 4일 수요일장이었습니다. 오늘 상담 도와드릴 스타분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데이트레이딩과 수익 매매의 골든루트 스타입니다. 오전장 주식 리딩과 국내 및 해외 선물 종목으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문가입니다. 주식과 해외 선물 매매의 임주화 스타입니다. 펀더멘털과 기업 분석으로 주도주를 선취매하라. 안전과 여유의 트레이딩을 선호하는 전문가입니다. 해외 선물 매매의 나이스 잭팟 스타입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맥점을 잡아라. 추세를 타는 매매를 선호하는 전문가입니다. 가치주와 수익 매매, 해외 선물 매매의 AG 시스템 스타입니다. 시스템과 기관 최고 스펙의 결합체, 국내외 주식은 물론 해외 선물까지 맡고 있는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상담 도와드릴 스타분들 화면으로 먼저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저희 보시는 것처럼 오늘은요, 총 4분의 스타분들과 함께 시청자분들 궁금증 풀어드릴 건데요. 이 시간에 주식 상담뿐만이 아니라 해외 선물에 관련된 상담까지 함께 받고 있으니까요. 해선에 관련된 궁금증도 참지 말고 지금부터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전화 접수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전화 걸어주실 때 원하는 스타분의 이름을 함께 말씀해 주시면 바로 연결 도와드릴 거고요. 문자 접수 원하시는 분들도 상담 받고자 하시는 종목명과 또 원하는 스타분의 이름을 함께 기재해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곧바로 연결해드릴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오늘도 많은 투자자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릴 건데요. 한 분당 2분의 시간 제한을 두고 시작한다는 점 양지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 문자 상담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골든루트 스타님 앞으로 가장 먼저 연락이 와 있는데요. 0965님께서 일진 머티리얼즈 향후의 전망과 매도 시점이 궁금합니다. 라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스타님?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현재 일진 머티리얼즈는 2차 전지 종목으로서 전기차 다음으로 핫한 종목이죠. 지금 현재 주식 시장이 많이 좀 안 좋고, 다들 계속 떨어지는 시점인데, 일진 머티리얼즈는 현재 고점을 45,000원을 형성해서 위에 쌍고를 현재 찍은 상태인데, 하지만 저점 31,000원대 3중 바닥을 형성해서 채널을 형성하고
행보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진 머티리얼즈가 쌍고를 찍었기 때문에 하락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현재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현재 이 종목은 플러스 요인이 굉장히 많이 있고 현재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잠시 35,000원 정도대에 내려오게 되면 추가 매수를 하신다면은 앞으로 홀딩 하시면 현재 45,000원을 더 치고 올라갈 힘이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제 고점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45,000원대를 확실하게 뚫어버린다면은 그때 고점이지만은 그때 매수하셔도 무방하고요. 하지만 지금 현재 행보 채널을 형성하고 있는 32,000원, 31,000원 이때는 강력 매수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일진 머티리얼즈는 다른 종목에 비해서 많은 또 핫한 이슈가 아직까지 남아있고요. 2차전지는 아직까지 이 종목은 영업이익이 빠질 수가 없는, 영업 손실이 생길 수 없는 현재 종목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그래도 모멘텀이 남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35,000원까지 하락했을 때 추가 매수를 좀 해주시고 계속해서 보유하고 가시면서 45,000원 목표가 잡고 수익을 꼭 내시길 바란다는 말씀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매수가하고 비중을 적어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혹시라도 원하신다면은 우리 골든루트 스타일 톡방에서 계속해서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계속 문자로 가겠습니다. 8218님 께서 LG 시스템스타 원하셨는데요. 현대중공업을 13만 9천 원에 10% 가지고 계십니다.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손실 많이 보고 계시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 재무 상태가 워낙 좀 안 좋은 쪽이기 때문에 재무부터 좀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거의 5년 연속으로 매출의 감소가 일어나고 있는 게 지금 현대중공업의 재무제표죠. 그래서 거의 지금 과거 5년 전 매출 기준으로 따지면은 거의 한 4분의 1 토막 난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작년도 영업이익이 겨우 이제 턱걸이로자였던 상태였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당기순이익 부분은 본인들 자산을 매각해서 당기순이익을 채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가 매출 감소 예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 매출 2조 추가 감소 들어가게 되면은 당연히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다 적자 전환 들어갈 걸로 보이고요. 예상 재무제표 보시면은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자산 일부 매각을 들어가서 당기순이익을 살짝 지키려는 모습을 취할 걸로 보이지만 그래도 지키기가 쉽지 않다라고 포지션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재무가 연속 감소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지금 대형주라고 하더라도 포지션을 굳이 가져가실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을 최근 들어서 더 강력하게 반영하고 있는 게 연기금 수급이죠. 보시면은 연기금 투신 공격적으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물량들 대량 매각 들어가고 있습니다. 금융투자는 잠깐 들어오는 모습은 보이는데 외국인들 연기금 투신 이 세 개 키권들이 단체로 매각만 들어가도 사실상 이 수급을 견딜 수 있는 매수 수급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차트 자체는 하방으로 계속 밀리고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그냥 지금 상태에서 손절을 내보내셔야 되는 상황으로 포지션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보통 제가 재매수가를 대응을 드리고 아니면은 추가 진입가를 대응을 드리고 손절가를 대응을 드리는데 현재 지금 기준으로 매매 대응 손절로 처리를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굳이 포지션을 진입해서 갖고 계시고 싶으시다. 이길장부터 바로 반등이 나와서 11만 5천 원까지 도달하지 않는 이상 무조건 그냥 이길장 기준 손절 처리 해버리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역배열로 아예 접삼각형을 그리고 있는 상태라서 수급 기준으로도 추가 하락이 예상되는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LG 시스템스타 같은 경우에는 현대중공업은 당장이라도 손절을 해야 하는 종목이다라는 답변을 드렸는데요. 투자 성향에 맞게 그리고 우리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 계속 이어갈 건데요. 이번에도 문자 상담입니다. 임주아 스타 앞으로 와 있는 문자인데요. 0416님께서 좋은 사람들 4,000원에 60% 싣고 계십니다.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일단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밸류 계산이 안 되는 전형적인 테마 종목이고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개성공단에서 이제 공단을 운영했을 때 설수했을 당시 실적에 굉장히 타격이 있었고
개성공단에 다시 재진입해서 사업을 하기에는 이 기업 자체 내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개성공단 철수할 때 보상을 받았던 정부에서 해줬던 금액이 공단에 들어간 장비 값만 보상을 받은 거기 때문에 생산에 차질이 생겼을 때에 대한 뭐 어떤 매출에 대한 손실에 대한 것을 보상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실제 거기 들어가서 사업을 했을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뭐 남북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리스크를 다시 한번 안고 가기에는 조금 기업 자체로선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적자를 3년 넘게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제가 또 이쪽 의류업 전공이긴 한데, 의류업 쪽의 수익률이 4% 대부분 이하인 산업들인데 4% 이상인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시가총액 1,000억도 높게 평가되어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5,500원 이상 가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도 높은 가격이고 비중이 60%인데요. 30%대에 대해서 트레이딩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진입자리 구간이기 때문에 비중 약간 줄여보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실 것 같고, 기술적으로 4,500원이 지지대가 깨져 있는데 지수가 빠져서 회복하지 않은 것에 비해서는 많이는 빠지지 않고 좀 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저는 비중은 좀 30%대로 줄이시고 5,500원 이하에서 한 4,700원 정도대에서 전량 매도하는 방향으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남북경협주 중에서 실적되고 남북경협 테마까지 또 같이 득을 볼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으로 분산하셔서 저점 매수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비중 축소를 좀 해주신 후에 4,700원까지 끌고 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합니다. 4,700원에서는 수익 실현을 하시고 나오는 게 더 안전할 것 같다라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 계속 이어갈 건데요. 이번에는 해외 선물에 관련된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나이스텍 파스타님께 4024님께서 크루도일 매도 포지션이 궁금하다라고 하시는데요. 스타님? 네, 스타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 지금 좀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나이스텍 파스타 연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크루도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오늘 좀 소폭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지금 매도 쪽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포지션이 궁금하다라고 하시는데요. 아무래도 좀 하방으로 봤을 때 어디까지 열려 있는지, 어디까지 좀 빠질 것 같은지 지금 너무나도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나이스텍 파스타가 저희 오늘 해외 선물에 관련된 궁금증 풀어드린다고 하니까요. 다시 한번 나이스텍 파스타 만나가지고 자세하게 크루드 오일에 관련된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다시 한번 스타님 만나볼게요.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크루드 오일 네. 밑으로 좀 열려 있나요? 네, 지금 오일의 경우에는 지금 하방으로 조금 더 열려있는 부분인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유가의 경우에는 전일, 일단 캐나다의 원유 공급 차질로 인해서 조금 75달러대까지도 일단 상승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러한 부분들 자체가 다시 한번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전일 조금 강한 하락세를 나타냈던 이유 자체는 강한 상승은 일단 캐나다의 원유 공급 차질과 그리고 리비아에서의 일단 원유 수출 공급 자체가 문제가 생긴 것으로 일단은 75달러까지 상승했었으나 어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살만 공항 주재회에서 일단 원유 수급상 변화에서 필요하다면 유후 시설까지 가동시킨다는 이런 부분 때문에 강한 하락세를 나타냈었습니다. 즉 유가의 경우에는 다시 한번 시가 저가 라인 자체가 강한 지지 라인이었으나 일단은 무너졌을 때 당일 고점으로부터 현재 100에서 120씩 내려온다 했을 때는 73.90에서 73.70까지도 열려들 수 있는데 오늘 당일 기보 일단 다 내려오는 부분이죠. 추가적으로 하락 시에는 일단 전일 저점이었던 2차 고가 160에서 180틱이 72.72 라인까지 열어둘 수 있기 때문에 현재 74.10 라인 자체에 갱신만 안 된다면 매도로서 조금 더 열어주시는 게 좋다. 그리고 매수 관점은 일단 시가 안착되면 그때부터 대가는 것이 좋으나 일단 확실하게 시가 라인 계속 저항받을 때는 매도적 관점에서 대가하시는 게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우리 투자자분의 마음처럼 우리 나이스텍 파스타도 매도 쪽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72.72달러까지는 밑으로 열려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 계속해서 이어갈 건데요. 다음 상담은 골든루트 스타 앞으로 와 있는 문자 보겠습니다. 9853님께서 현대건설을 들고 계시는데요. 68,000원에 30% 보유하고 계십니다. 스타님. 예, 반갑습니다. 네, 현대건설 어떻게 보시나요? 네, 현대건설 테마주로 엮여 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매수하는 타이밍은 굉장히 좋습니다. 55,000원대에
매수를 하시면 더 좋았을 텐데 68,000원에 많이 물려있는 구간이고 손실이 많이 발생을 했을 텐데요. 지금 만약에 내일 종목이 55,000원 이하로 내려오게 된다면은 추가 매수를 하셔서 단가 조정을 하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고점을 테마주로서 최대치로 올렸다가 그대로 이제 반납을 하는 추세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남북 경협주가 아직까지는 더 실마리가 더 남아 있고 여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 고점이 아니지만 한 7만 원 정도는 충분히 갈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일 55,000원 이하로 내려오게 된다면은 추가 매수를 하는 방법밖에는 없지 않을까. 너무 많은 비중을 심지 마시고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은 수익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남북 경협주 들고 계신 분들 너무나도 힘드실 것 같은데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매수가 회복하고 조금의 수익은 보고 나오실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내일장에서 55,000원 이하로 내려갔을 때는 추가 매수 한번 해주시고요. 목표가 7만 원 잡고 들고 가시면 된다라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 계속 이어갈 건데요. 이번에는 임주아 스타프로 전화가 걸려와 있습니다. 시청자분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OCI 지금 답답하신 거죠? 예. 11만 500원에 15% 맞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향방이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임주아 스타와 바로 인사 나눠보세요. 예.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OCI는 얘기가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면 6월 1일 달에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신규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중단을 하고 보조금을 축소를 하겠다고 발표를 하니까 13만 원 부근에서 이제 깨져서 지금의 가격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분산형 태양광 발전 설치 상한을 10기가와트로 설정을 하고 유틸리티 부분 경우에는 더 이상 설치 허가를 받지 않겠다는 그런 얘기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중국이 갑작스럽게 태양광 정책의 변화를 둔 것이 OCI가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실적을 둔화시킬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분산형 태양광 발전 설치 상한선이 10기가와트 상한에서 4월 기준으로 이미 9기가와트로 좀 내려서 생산하고 있었던 상황인데요. 그래서 일단 신규 태양광 설치 용량이 전년 대비 감소했기 때문에 여기서 쓰이는 폴리실리콘의 수요가 일정 부분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태양광 정책은 OCI에게 중장기적으로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도 보는 지금 상황인데요. 일단 중국 당국에서 결정한 게 지난 말 기준으로 태양광 설치 용량이 제13차 5개년 계획 목표치인 110기가와트보다 20기가와트가 좀 초과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태양광 업체들에게 무분별하게 증설 경쟁하지 마라, 좀 태양광 사업에 재정비를 해라라는 어떤 여유를 주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모노웨이퍼 업체들이 가격 인하가 좀 이뤄지고 멀티웨이퍼 업체 역시 가격 인하를 좀 단행을 했기 때문에 반대로 OCI가 좋은 점은 웨이퍼 업체 중에서 경쟁력이 없는 업체들은 사라지기 때문에 웨이퍼 시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서 크게 봤을 때는 태양광 정책으로 인해서 실적 둔화가 장기화되지만 오히려 좀 그 소규모 업체들은 사라지게 되면은 OCI는 조금 더 강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년 2월 정도에 중국 5개년 계획 그 전인대 3월 3일 정도 예상하시고 2월까지 보유하셔야 될 것 같고 가격은 13만 원은 회복할 것 같고요. 15만 원 정도까지 장기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OCI 같은 경우에는 좀 장기적으로 길게 보시는 게 좋겠다. 내년까지 보시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13만 원에서 15만 원 목표가 잡고 끌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 계속 이어갈 건데요. 문자 상담으로 보겠습니다. 나이스책 파스타님께 1278님께서 궁금증 주셨는데요. 골드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하락할 때마다 분할 매수로 대응해도 될까요? 라고 하시는데요. 스타님? 네, 지금 일단 골드의 경우에는 일단 매수,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수 방향으로 보시고 조금 더 유리하게 잘 보신 것 같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시황 쪽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금선물을 일단 달러화 강세가 완화되면서 7개월 내에 일단 저점에서 일단 벗어난 부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달러에 대한 투자자들은 FOMC 의사록 공개하고 그리고 미국의 고용지표를 앞두고
좀 이익 실현을 좀 나서는 걸로 일단 보여지는데, 일단 한국 상품에 대한 관세가 일단은 미국 정부에서는 발효 예정인데, 이럴 때 좀 안전자산인 골드의 경우에는 좀 매력적인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1차적으로 지금 전반적으로 이런 강한 하락세 이후에 지금 다시 한번 상승을 보이는데요. 일단 전고점은 한번 올라탔습니다. 그렇지만은 항상 상승을 볼 때도 눌림이 있고 나서 상승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눌림인지 반등을 할 때 이 모습을 보고 대응하는 게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일단 지금 기본적으로 차트를 좀 봤었을 때 일단 전일 고점 라인과 그리고 1262 라인 때는 일단은 좀 강한 저항 라인이었는데, 금일 일단은 고점을 쉽게 갱신하지 못하면서 다시 한번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봤었을 때는 1253.6 라인과 그리고 53점, 그러니까 1253 라인 때가 일단 강한 지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라인에서 일단 지지받는다고 바로 들어가시기보다는 지지받고 다시 한번 반등하면서 올린다고 했을 때 그때부터는 일단 매수 관점을 좀 봐주시는 게 좋고요. 다만 이제 제가 취하는 일단은 트레이딩 포지션 같은 경우는 일단 대의 관점이고, 중장기적으로 일단 대응을 하실 때는 좀 분할 매수보다도 확실하게 확인하시고서 일단은 대응을 하시는 게, 그리고 분할 매수한다 하시더라도 1238 라인 때까지는 밀린다고 했을 때는 확실하게 손절 라인을 잡고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253 라인 때에서 일단은 지지를 받는다 했을 때는 1253 라인 때부터 일단 매수는 충분히 유효할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고, 목표가는 일단 1273 라인까지 한번 위쪽으로 열어두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네, 목표가도 잡아드렸습니다. 우선은 목표가 1273달러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1253달러를 지지하고 나서 반등이 나왔을 때 그때 이제 매수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다음 상담 계속 이어갈 건데요. 이번에는 에이지 시스템 스타 앞으로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4561님께서 프로스테믹스 14,000원에 70% 담고 계시는데요. 스타님 지금 손실이 너무 많이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 프로스테믹스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택 상장 통해서 한 3년 전에 들어왔었죠. 코스닥 시장 상장 후에 사실상 매출 지속적으로 계속 감소 중에 있습니다. 2015년도 매출 이후로는 뭐 거의 계속해서 거의 한 반토막 이상으로 좀 떨어진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 때문에 사실상 영업이익 부분이나 뭐 단기수익 부분에서 투자를 통해서 적정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매출 깎이는 그대로 영업이익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회사 내부적으로 볼 때 어떤 회사 내부적인 성장 부분이 일어나고 있는 게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떠나서 좀 이슈적인 부분으로 일단 바이오 기업이기 때문에 좀 보셔서 분석 들어드리자면, 일단 지방유래 조기세포 건을 통해서 계속해서 요즘 뉴스에 올라오고는 있어요. 그래서 관련 공시들한테 계속 띄우고는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기술적인 수출로 직접적으로 맺어지는 모습은 굉장히 약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 이슈적인 부분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습이 좀 강하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술적인 부분에서 뭐 특정 기업들 혹은 기관들한테 인정을 받는 모습이 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강한 매출 성장세를 이뤄내기는 굉장히 어렵다 좀 보여지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뒤에서 백그라운드적으로 투자가 일어나는 부분도 굉장히 좀 약한 상태로 보실 수가 있고요. 다만 좀 호재성으로 보실 수 있는 거는 일단 최근에 뭐 줄기세포 관련 제품들이 좀 많아짐을 흐름을 타죠. 탈모 제품 출시를 통해서 아이템 확대는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선 안에서는 버틸 수는 있어 보입니다. 버티는 매출은 나올 수 있지만 지금 현재 매출 하락세 보실 때 일단 기업 내부적으로 한번 정리를 들어가줘야 될 것 같고요. 구조조정도 한번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정리 들어가고 나면은 일정 수준 내에서는 매출은 확보가 될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그 외에 수급적인 부분들 보시면은 일단 외국인들이 약하게 수급은 살짝 떠져 넣고 있습니다. 일단 추가적으로 저가가 떨어지고 나면은 아래에서 버텨줄 수 있는 매출, 기본 매출들은 있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저가 매출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기관들은 트레이딩 들어갈 만한 종목으로 편입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 기준으로 해서 손절가, 그다음에 재매수가 설정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700원에 손절가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1차 목표가는 7,700원, 2차 목표가는 1,200원인데 1,200원까지 갈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7,700원에서 약 물량 65%가량을 정리를 들어가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매수가는 4,000원, 그다음에 2차 재매수가는 3,4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적인 부분 아주 디테일하게 잡아드렸습니다. 우선은 손절가 5,700원이고요. 1차 목표가 7,700원, 2차 목표가 1,200원 세워드렸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 계속해서 이어갈 건데요. 이번에도 문자 상담입니다. 골든루트스타님 앞으로 7814님께서 질문을 주시는데요. 바이오톡스텍 14,200원에 40% 보유하고 계십니다. 스타님? 예, 반갑습니다. 네, 전망이 어때 보일까요? 예, 바이오톡스텍
모든 바이오와 제약주들이 작년 12월부터 4월까지 일제히 고점을 찍고 일제히 하락을 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바이오톡스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1월 달에는 급락을 했죠. 센트리온 지분을 인수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지만 부인을 하게 되고 그 공지로 인해서 급락을 한번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바이오톡스텍은 위생용품 살균, 보존, 안정성, 건강식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또 연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 작년 4월까지 계속 고점을 달리다가 쭉 빠져버렸는데요. 저희 차트로는 현재 17,000원대에 맞고 떨어지면은 현재 매수를 하기가 힘들고 현재 여기가 저점을 다져야 되는 시점이 오거든요. 12,000원 정도대에 한 3중 바닥을 형성할 때 추가로 매수를 하신다면은 현재 이 종목은 18,000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갈 수가 있고요. 이제 남북 경협주, 정치 테마주 그 이후로 이제 바이오주와 제약주가 남아 있거든요. 이제 올 가을에는 분명히 매집을 하게 된다면은 이 종목도 이제 좋은 수익으로 개인들한테도 굉장히 기쁨을 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현재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고요. 지금 밸류로 따진다면은 현재 퍼가 130%예요. 바이오주와 제약주들이 퍼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한 점은 있지만 여하튼 바이오와 제약주는 또 달릴 수밖에 없는 이제 종목 테마주입니다. 알겠습니다. 바이오톡스텍 상담드렸고요. 우선은 12,000원까지 하락이 나왔을 때 추가 매수 한번 해주시고 목표가 18,000원 잡고 가신다면 수익 내실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 계속 이어갈 건데요. 전화 상담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타님이요. 네, 바로 만나 뵐게요.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스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린드먼 아시아는 지금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제 투자 조합 수입이 한 39%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 사무투자 전문회사 수익이 한 60% 정도 되는 기업입니다. 저는 장기적으로 이런 유형의 투자 회사가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비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가적인 측면은 계속 하락세지만 사실 뭐 이런 회사는 뭐 딸이나 아들이 있으면 좀 다니라고 하고 싶은 아니면 제가 다니고 싶은 그런 회사죠. 2006년 이후에 12개 펀드를 결성하고 손실 발생 없이 청산을 한 안정적인 펀드 운용이 특징인 회사입니다. 현재 투자 회수 진행하는 펀드 운용 자산은 한 6,880억 정도 되는데요. 이 회사가 좀 경영을 조금 잘하는 거는 사실 스펙 합병을 통해서 돈을 좀 회수하는 걸 선호하는 편이고, 근데 좀 남아있는 스펙이 또 몇 개 없어요, 국내에. 그리고 성장 기업에 좀 투자를 하려고 하고, M&A가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국내에서만 활동을 하는 건 아니고, 중국 회사를 좀 M&A를 하거나 뭐 투자하는 게 한 60% 비중, 국내 기업을 뭐 인수합병하는 게 한 40% 정도 비중이 되는데, 이 회사의 트랙 레코드 중에 조금 좋은 거는 강소성위는 강소법린전자라고 호광거래소에 상장시킨 트랙 레코드가 좀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2019년도에 청산이 가능한 펀드가 있기 때문에 이걸 계산을 해보면 사실 한 14,000원 정도 밸류 나올까 하고 좀 계산을 해봤는데 일단은 10,000원 가기 조금 어려울 것 같은 내년에도 어려울 것 같은 상황이고요. 사실 10,000원을 가려면 이 회사가 BW를 좀 발행을 해야 되는데 그쪽까지는 별로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냥 펀드 운용만으로도 사실 충분하고 회사가 1,000원 이하면 좀 가벼운 게 또 날 수도 있거든요. 지금 경영하는 상황에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목표 주가는 한 9,000원대에서 내년까지도 계속 행보를 할 걸로 보이는데요. 굳이 지금 자리에서 손절하시거나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연말 내에 9,500 정도 들어가시면 사실 본절 구간에 좀 정리를 하셨다가 술렁거리면서 박스권 내에서 8,000원대 사고 9,000원대 팔고 뭐 7,000원대 사고 9,000원대 팔고 이렇게 반복하시면서 내년 연말까지 길게 보시고 투자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손절하실 필요는 없고 좀 회사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수익은 굉장히 좋은데 이게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투자를 하고 있고 그걸로 수익을 내고 있는 회사라서 리스크 측면에서
주가 상승은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린드먼 아시아 자세한 상담 드렸고요. 추가적 궁금증은 또 임주아스타의 톡방에서 실시간으로 이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 계속해서 이어갈게요. 나이스텍 파스타 앞으로 해외 선물 관련된 질문 왔네요. 2341님께서 유로FX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하시는데요. 저희 이번 종목 전에 지금 또 하나 문자가 추가적으로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우선은 유로FX 보고 다음 종목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41님께서 유로FX 매수를 해도 될까요? 라고 하시는데요. 스타님? 네, 지금 사실 조금, 매수 관점은 일단 보수적 관점에서 저 조금,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일단 고점을 쉽게, 전일 고점을 갱신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단은 하락세를 미쳤는데, 전일의 경우는 일단 큰 움직임 자체가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전일의 경우 일단 독일 연정이 난민 문제에 대해 합의점을 좀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전국 불안이 해소되었음에도 일단은 큰 움직임이 안 나타나면서 일단은 좀 강보합권에서 움직임을 나타냈었는데요. 이러한 전일 고점 자체, 지금 현재 차트를 조금 더 줄여서 보면요. 현재 1.173 라인대와 1.174 라인대에서 계속 강한 저항을 받으면서 쉽게 못 올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강한 골드와 같이 강한 하락세 이후에 일단 좀 반등을 하려는 모습을 시도하는 모습은 보이지만은 위쪽에서 이 라인대에서 쉽게 갱신하지는 못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일단 전일 같은 경우도 좋은 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등을 못했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전일 시가 라인까지도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오늘 추가적으로 내려온다 할 때는 전일 저가였던 1.168 라인까지도 충분히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68 라인 때나 또는 1.165 라인 때까지도 조금 더 강하게 하락세를 볼 때는 내려올 수 있겠지만은 매수적 관점은 일단 1.171 라인 때 1.17200이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1.17200 라인 자체를 안착하고 나서 다시 한번 매수세를 보인다면 그때부터는 매수대응이 가능하겠지만은 현재 조금 보수적인 관점에서 일단 좀 관망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1FX 답변 드렸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도 문자 상담으로 빠르게 이어갈게요. AG 시스템 스타프로 7789님께서 연락을 주셨고요. 셀로메드 13,100원에 20% 담고 계십니다.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코스닥 탄력을 받으면서 이 종목도 좀 오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일단 셀로메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재무 상태가 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죠. 지금 지속적인 매출 감소 때문에 사실상 거의 자본 잠식을 지속적으로 갉아먹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자본금이랑 부채 총기 비중 보시면은 지금 작년도에 굉장히 좀 하락세가 컸고 지금 올해 2017년도 매출 기준으로는 그나마 좀 선방을 했었는데 그래도 아직 적자인 상태죠. 그래서 사실상 이제 부채 총계 기준으로 보실 때 한 2년 정도만 지금 현재 수준의 매출이 유지돼 버리면은 완전 자본 잠식으로 들어가 버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일단 추가적인 상승 기대를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그나마 좀 바이오 관련 기술들을 조금 개발 들어가면서 사실상 약간의 상승세를 탔었던 부분은 있죠. 근데 차트 보시면은 거의 상승세랑 최근에 장 하락으로 인해서 나오는 매도 수급이 거의 부딪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수급 매수 주체 자체가 거의 없는 상태죠. 외국인들이 살짝 중간에 들어오긴 했었지만 최근 장 수급 포함해서 보시면은 아직까지는 그냥 보합권 수준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중요한 거는 기관들이 아예 거래에서 최근 들어서 다 빠져버렸는데 보시면 6월달 들어서 전체 거래량에서 아예 손을 뗀 상태로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과거에 가장 상승세가 탄력적으로 일어났었던 4월달 차트 기준으로 좀 보시면은 4월달에 이때 수급 주체가 굉장히 좀 세게 외국인들도 살짝 동반해서 들어왔고 그 다음에 기관들도 동반해서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기관들이랑 외국인들 둘 다 마지막에 털고 나갔던 시점이 이제 4월 18일 기준으로 털고 나갔었죠. 보시면은 거래량들이 들어왔던 수급 이상으로 최고 거래량 단가가 나오면서 이때 음봉으로 연속으로 뜨면서 개인들한테 거래 물량을 좀 더 떠넘기고선 이탈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수급 기준으로 추가적으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굉장히 어렵게 분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일단 세력들은 다 빠져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외국인 개인 둘이서 양자거래만 일어나는 상태죠. 그래서 탄력적인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관점에서 손절가 좀 짧게 대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손절가는 1,350원에 잡아드리도록 하고요. 탄력적인 매매를 하고 싶은 분들께서는 12,300원에 설정을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차 청산가는 15,200원, 2차 청산가는 19,000원에 제시를 드리고요. 이 주가 같은 경우에는 공격적으로 상승 나온다면 27,000원에는 무조건 탈출하셔야 된다라고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도 네 분의 스타분들의 추천 종목들은 준비해두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문자로 갈게요. 7840님께서 골든루트 스타님께 해마로 푸드 서비스 3,020원에 10% 담고 있습니다. 라고 연락 주셨는데요. 스타님? 예, 반갑습니다. 네. 해마로 로푸드 서비스는 그 맘스터치라는 치킨과 버거를 판매하는 브랜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죠. 2018년도에는 1분기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1,100여 개의 가맹점을 가입을 시켰고 현재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현재 기관들이 20일 거래에 계속 매집을 하고 있고 현재 차트를 보게 되자면은 굉장히 그림이 좀 교육하기에 좀 좋은 그림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삼각 수렴부에 계속 그 지점에서 돌파를 했죠. 한 번 더 돌파를 했죠. 또 전저점을 계속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형성하고 있는 것이 이제는 확산이에요. 그래서 한번 저점에서 또 그 확산 그 지점에 전 고점 2016년도에 전 고점을 뚫어버리고 지금 맞고 한두 번 정도 고점을 맞고 떨어지고 하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저점 2,100원대까지 삼각 확산, 수렴 후에 확산이라는 구간에 또 도달하게 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3,000원대의 10%를 비중을 매수하셨는데 그 정도는 비중을 잘 조절을 하셨고 더 내려오게 된다면은 2,100원, 2,200원까지도 내려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2,200원대에 사신다면은 가격 조정을 하시고 다음 고점 3,300원까지도 현재 갈 확률이 높은 종목이고 이 사업 자체가 지금 현재 뭐 갑질 논란이 없고 현재 지분이 대주주가 70%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대주주의 영향력에 의해서 현재 많이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 홀딩을 하신다면은 안전하게 수익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맘스터치 수저버거 참 맛있는데요. 큰 수익을 꼭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 계속해서 이어갈 건데요. 전화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동부스펙 3호 100% 비중 담고 계신 네, 거죠? 네. 매수가 3,090원 맞으시고요. 네, 네. 어떤 스타 만날까요? 민주화 스타님이요. 알겠습니다. 스타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동부스펙 3호 같은 경우에는 한송 네오텍이 지금 우회상장을 협소병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비상장 회사가 상장을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자금 조달을 나는 시장에서 하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비상장 상태로는 돈을 빌리는 게 은행권밖에 대출이 안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은행에서 대출을 하게 되면 부채가 생기는 건데 상장을 하게 되면은 뭐 CB를 발행해서 자본 조달할 수 있고 유증을 통해서 자본 조달할 수 있고 빚더블을 통해서 자본 조달할 수가 있는데 비상장 상태로는 유증만 자본 조달할 수가 있는데 유증은 뭐 인수가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돈을 받는 건 아니고 CB랑 빚더블을 받으려면 상장 상태가 되기 때문에 사실 상장을 했다고 저는 보여져요. 자본 조달을 장중에서 하기 위해서. 연초에 하반기에서 디스플레이 쪽이 좋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기업의 상장 날짜 받아놓고 시기적으로 이때가 타이밍이 좋을 거다라고 판단을 했을 텐데 남북 경협 이슈가 있었던 그 5월 16일 이후로 북미 무역 전쟁이 굉장히 심화가 되면서 각국의 서로의 이득 보기 위해서 좀 분쟁이 심화되니까 중화권에 수출을 하게 된다고 이제 컨셉을 잡은 그 한송 네오텍이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가 너무 어려워진 상황인 거예요. 수급이 좀 들어오면 좀 높은 가격에 팔면 되는데 근데 하반기 디스플레이 쪽 시장 성장에 대해서 기관에서 기대감이 좀 저조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3,000원이 지지되고요. 3,000원 이상 될 때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고 얼마나 나올지는 저희가 알 수 없고 계속해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미뤄 사면 안 될 것 같고요. 3,500원, 3,400원 전에 이미 물량이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3,200, 400원대 정리를 계속해서 분할로 하시면서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연내에 3,800원 가기는 어렵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 다음 상담도 문자로 봐드릴게요. 9190님께서 에이지 시스템 스타에게 연락 주셨고요. Q캐피탈 1,365원에 30% 보유하고 계십니다.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네, 내일도 좀 빨간불 기대해도 될까요? 네, 일단 QQ피탈 같은 경우에는 뭐 재무 상태가 나쁘지 않은 주입니다. 지금 사실 기존의 매출 대비 상승 보시면은 거의 1000% 가까이 2년 전 대비해서 상승세를 보여왔던 주고요. 근데 1000%라는 기준 자체가 굉장히 좀 낮은 영업이익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선 주가의 탄력적 성장을 지속적으로 예측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겠죠. 근데 다만 일단 시키는 매출 자체가 좋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부가적으로 지금 자본이 굉장히 좀 많이 증식되고 있는 부분이 눈에 띄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채 부분은 그렇게 늘어나는 모습은 크게 없고요. 부채는 거의 자본에 비례해서 천천히 상승해 나가는 모습이고, 오히려 자본보다는 적게 상승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안정적인 상승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재무제표에 있어서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M&A 구조조정, 그 다음에 자산처분이익 중심으로 수익을 내는 신기술 사업금융회사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투자회사 기준으로 볼 때 일단 상투사는 철저하게 지금 투자 개념으로 수익을 내야 하는 강점이기 때문에 수익을 내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M&A 수익, 그 다음에 플러스로 기업 구조조정 수익이 있기 때문에 일단 최근에 미국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금리 상승이 올라가야 되는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추가적으로 계속된 금리 인상이 압박될 수밖에 없고요. 금리 인상 어느 정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 1, 2회차 정도는 추가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은 현재 재무 비중이 굉장히 기존에 안 좋았던 채무량이 높았던 그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기업 구조 조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실 때 M&A 수량이 내년도 상반기까지만 해도 굉장히 증가할 수 있다라는 면에서 동사의 매출은 굉장히 공격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쪽 시장 자체가 매출이 굉장히 퍼포먼스가 높게 나올 수는 없어요. 1,000억 원가량 이상의 매출이 나오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매출 성장에는 제한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감안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최근에 수급 자체가 개인들 물량들이 계속 올라가면서 탄력적인 상승이 일어나기가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손절 라인을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830원에 1차 손절 라인 잡아드리도록 하고요. 워낙 재무 상태나 매출 기대 부분에 있어서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장기로 보신다는 관점 하에서 970원에 1차 청산가, 그 다음에 2차 청산가는 1,070원에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적인 부분까지 잡아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해외 선물에 관련된 문자 도착했는데요. 나이스텍파스타 앞으로 왔습니다. 천연가스 2.885에서 매수로 한 계약 들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스타님? 네, 지금 천연가스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5분봉 차트인데요. 일단 큰 움직임을 일단은 위아래로 등락 자체를 좀 보였지 큰 방향성을 잡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주요 라인 자체였던 2.885 라인 자체를 살짝 무너뜨리면서 하락세를 보였었는데, 최근 그래도 일단 지금 2.845 라인 부분에서는 일단은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살짝 어떻게 보면은 지금 진입하였을 2.885 라인 자체가 약간 어떻게 보면은 지지도 되고 저항도 되는 역할을 하는 이러한 라인이었는데, 현재 지금 매수로 들어가 계십니다. 지금 현재 저가 라인에서는 쉽게 무너뜨리지 못하면서 오늘 당일 시가고 고가 라인은 좀 강한 지지나 저항 라인, 지금 강한 저항 라인인데 돌파를 했죠. 그렇다면 이제는 강한 지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현재 일단 움직임 자체가 천연가스의 경우에는 큰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고점으로부터 저점까지 당일 진폭도 약 50틱 이내에서 일단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현재 일단 885면은 한 10틱 정도 살짝 밀려있는 상황이지만은 2.869 라인 자체, 그리고 손절 라인 자체는 2.865 라인 자체를 잡아주시면서 869 라인 자체가 무너지지 않는다 했을 때 아직까지 조금 더 매수로서 열어두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지금 최근 천연가스에 대한 이슈로는 일단 중국이 계속 일단 천연가스 수입을 점차적으로 계속 또 늘리고 있는 부분과, 그리고 무역전쟁 중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산까지도 일단 늘리고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요. 조금 더 매수 쪽으로 이제는 좀, 돌아설 때도 됐다. 그리고 추세 전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손절 라인을 확실하게 2.865 라인만 잡아주시면서 매수 계속 보유하시는 거,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고점으로 일단 2.9 라인대를 돌파하는지 보면서 2.9 라인대가 돌파된다 했을 때는 2.927 라인까지 일단은 1차적으로 도전해 보시는 게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세한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골든루트스타님께 드리겠습니다. 8769님께서 DB하이텍 19,700원에 30%라고 적어주셨는데요. 스타님? 예,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그 기업 안정성에서도 굉장히 좋고요. 성장성에서도 좋고, 수익성, 효율성에서도 굉장히 탁월한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기관과 외국인들이 20일거래 계속 매집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현재 개인들이 매수를 하기에는 지금 5분봉 또 60일선에 조금 내려오게 된다면은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것이 좋은데 꼭 이제 많이 급하게 상승할 때는 개인들이 더 갈 것 같아서 고점에서 매수를 하게 되는 심리가 발동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좀 차분하게 조급해하지 마시고 내려올 때를 좋은 단가를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DB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고점에서 매수하시지 마시고 61선, 121선 안 내려오면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포도 좋고 배당 수익률도 좋기 때문에 자본금이 높은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건드릴 확률이 높죠. 개인들이 이것을 수익 내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점을 노리시고 매수하시는 습관을 기르시기를 바라고요. 17,000원대 한번 매수하시고요. 내려오면은 16,000원대 매수하시면은 배당 수익률도 좋고요. 계속 오랫동안 간직하신다면 좋은 수익을 얻게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DB하이텍까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저희 DB하이텍을 끝으로 오늘 톡스타는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한 이틀 정도 남았습니다. 금요일 미중 관세 부과 문제를 앞두고 시장의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계속해서 퍼져가고 있는데요. 관망만 해야 하는지 아니면은 그래도 좀 시장과는 무관한 종목들을 좀 골라내야 하는지 답답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우리 스타들의 톡방에서 어떤 궁금증이든지 풀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검색창에 톡스타라고 검색하신 후에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원하시는 스타분의 톡방 입장하시면 저희가 또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린다고 하니까요. 적극적으로 찾아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오늘도 네 분의 추천주들 준비를 해뒀는데요. 지금 바로 화면으로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어떤 종목들인지 챙겨가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8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